자, 그럼 본격적으로 컴포넌트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인데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컴포넌트를 보면 네이티브 컴포넌트의 경우는 리스트 아이템 안쪽에 앵커 엘리먼트가 있고 내부에 피규어가 있어요. 그리고 피규어 안쪽에는 이미지와 이미지를 설명하는 피그 캡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HTML의 네이티브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 마크업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피그 캡션이 있고 피규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클릭커블한 앵커 엘리먼트가 있고요. 그것은 여러 개의 리스트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리스트 아이템은 하나의 리스트에 묶여져 있는 것이 현재 보여지는 화면의 UI입니다. 마크업을 보게 되면 마크업은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이와 같이 복잡한 형태로 리스트 아이템 요소를 사용해서 구성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수정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매번 이 복잡한 HTML 컴포넌트 내부에 있는 구조를 고쳐야 되겠죠. 하지만 리액터 같은 프레임워크에서 컴포넌트의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커스텀 컴포넌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커스텀 컴포넌트로 식별하기 쉬운 메뉴 아이템이라고 하는 요소를 만들어 쓰는 것이죠. 물론 여기 사용되는 요소는 HTML의 요소가 아니라 리액트의 요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뤄볼 내용은 이 메뉴 아이템이라는 컴포넌트를 포함해서 컴포넌트 개념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볼 것이에요. 실습 예제로 돌아와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 강의에서 잘라냈던 마크업 코드가 있었죠? 그 마크업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이 마크업 코드를 보게 되면 메인 요소가 있으니까 앱의 메인 컴포넌트를 내부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이라고 쓰고요. 앱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형 컴포넌트를 만들도록 하고요. return을 사용을 해서 메인 요소를 쓰고 클래스는 메인이라고 써서 이와 같이 작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앱 안쪽에는 앱 메인이라고 하는 리액트 요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앱은 내부적으로 앱 메인을 반환하게 되겠죠. 그럼 앱 메인의 컴포넌트는 내부에 있는 JSX 코드를 작성해서 반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면 아무런 것이 그려지지 않아요. 왜일까요? 콘솔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이와 같이 현재로서는 에러에 대해서 정확히 감지하기 어렵죠. 하지만 추후 배울 리액트를 제대로 개발하기 위한 환경을 구성하면 바로 오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류가 무엇인지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와 같이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예약어였기 때문에 이렇게 속성명 클래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JSX니까요. 그래서 클래스 name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에 사용되는 이 속성 이름을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마크업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마크업을 제가 작성해 볼게요. 작성할 때는 앱 main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와 같이 앱Main이라는 메인 요소가 그려지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간단하죠? 이렇게 메인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럼 이어서 메인 안쪽에 있는 요소들 중에 h2 요소를 작성해 줄 수 있겠죠. 이 h2 요소가 내부에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클래스 네임으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러면 화면에 지금 보여지진 않는데 이유인즉슨 접근성 있는 감춘 콘텐츠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클래스를 지우게 되면 화면에 기디아 음료라고 하는 제목 내용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스크린리더 상에서만 읽힐 수 있고 일반 사용자는 볼 수 없도록 숨긴 콘텐츠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UL 요소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집어넣지 않고요. 여기에서 컴포넌트를 사용해 볼게요. 이번에는 리액트 요소를 먼저 작성해 보겠습니다. 메뉴에 리스트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메뉴 리스트라는 리액트 요소를 사용했으니까 컴포넌트가 필요하겠죠. 펑션 메뉴 리스트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return이라는 코드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 UL 요소가 반환이 돼야 되겠죠. UL 요소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총 3개의 컴포넌트를 만들었어요. 앱 컴포넌트, 앱 메인 컴포넌트, 그리고 메뉴 리스트 컴포넌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안쪽에 메뉴 리스트가 들어오게 돼요.
만약 li 요소를 하나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텐츠를 넣었을 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상에 리스트 아이템이라는 요소가 하나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리스트 아이템은 UL 안쪽에 보게 되면 이 하나의 li가 이 리스트 아이템에 해당이 돼요. 이걸 복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것을 분리시켜 컴포넌트화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다가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 마찬가지로 리액트의 요소로 메뉴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펑션이라고 쓰고요. 메뉴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만든 다음에 return하고 앞서 잘랐던 코드를 붙여넣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뭐예요? 바로 이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클래스 네임이라는 속성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클래스를 모두 클래스 네임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는 하나 더 복사가 됐네요. 이렇게 리스트 아이템 하나가 넣어지니까 화면에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짤막한 코드일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와 같이 복잡해지는 내용 구문이 들어오니까 코드를 개행해 보기가 조금 불편하다면 JSX에서는 return 다음에 괄호를 입력하시고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리스트 아이템이 화면에 표출이 되겠죠. 속성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컴포넌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개수만큼 화면에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간단하죠? 컴포넌트라는 개념 자체가 결국은 HTML 태그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리액트 요소라고 하고 그것의 공통적인 설계가 바로 컴포넌트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메뉴 리스트 아이템이라는 컴포넌트를 4번 사용하긴 했는데 처음 봤던 UI랑 다르게 다 동일한 그림, 다 동일한 피그 캡션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콘텐츠를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